일단 조정 한번 받고 나서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은 정책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게 큽니다. 네. 한번 조정하고 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3차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정책적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거다. 올해 연말은 그 정책과 금리가 조화가 되면서 산타랠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이사님이시죠. 곽상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문도 하시니까 네. 요즘에 또 연말이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썰들은 막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연말 뭐 소위 말하면 막 산타랠리 해가지고 분위기 네. 막 좋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 어떤지 우선 뭐 국장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산타랠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산타 선물은 안 오나? 내 계좌에 좀 선물이 왔으면 좋겠네. 네.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정황적으로 자산 시장의 상황이 더 좋으냐 안 좋으냐 네. 뭐 이걸 구분하는데, 일단 조정 한번 받고 나서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릴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 라는 거, 그다음에 그 경제위원장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겠다 뭐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도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는 잠깐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건, 네. 계속해서 금리 내리면 달러 값은 어떻게 돼? 뭐 고민하셔야 되죠. 돼요. 예, 고민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변수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어쨌든 그래도 금리 내려가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은 정책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게 큽니다. 네. 한번 조정하고 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3차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정부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물꼬를 넘기겠다라고 겉으로는 표현했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한 정책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책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의 불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적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네. 일이 벌어지면 영향력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은 그 정책과 금리가 조화가 되면서 산타랠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뭐 사실상 뭐 확정 단계니까 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딱 뚜껑 열 때 30% 이래서 저희도 이랬어요. 근데 네.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50억 초과 배당 받는 사람한테만 30%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50억 이상 대충 계산해 보면 한국의 평균적인 배당률을 따져 보면 3천억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하나인 총수 거예요. 정도 되겠네요. 정말.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00명 언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주주가 네. 배당 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뭐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습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부일남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종합과세자들 입장에서 분리과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이거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네. 앞에 그 조건이 붙은 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요 대상되는 그 기업들? 종목들이 조금 제한되는 거가 조금 아쉬웠는데 네. 저는 세율 25%면은 충분히 저는 갈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그 대주주들 중에서도 100명을 빼고는 중견 이하, 예를 네. 들어서 1조 원대 시가총액 1조 원대 이하의 대주주는 이거 적용됩니다. 네. 그렇죠? 네. 30%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대주주 중에 1조 미만으로. 네. 그럼 1조 미만의 회사가 많습니까? 1조 이상의 회사가 많습니까? 따져보면 당연히 미만이 예, 많겠죠. 미만 회사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대주주들 중에 일부는 제외가 되지만 일부는 이건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소득과세가 항상 일상화된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반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낫죠. 네. 바로 그 포인트예요. 할만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배당 총액은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부일남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의 IRR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의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이 시가 배당으로 한 4, 5% 정도 나온다면 거기에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면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할 만한 거죠. 이 개인이 만약에 상가 가지고 있는데 네. 종합소득세 50% 맞으면 상가 투자가 무의미해지거든요. 사실상. 네. 거기에 세금 내고 뭐 이거 내면은 그렇죠. 한 30% 남을까? 뭐 네, 그 정도 네.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세입자도 없고 아주 간편하게 그렇죠. 어쨌든 거의 뭐 잘만 고르면 확정적인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거 접근 네.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해요. 네. 깔끔하고 그리고 편리하죠. 그 원천징수 같은 걸로 다 알아서 끝나거나 하니까. 예, 네. 상당 부분 한 번만 딱 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쉽거든요. 단 하나 뇌의 기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익숙할 때까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음. 그래서 좀 발 빠르신 분들이 먼저 진입을 할 거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봐서 이제 신경 쓰기 싫어. 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이제 한 명, 두 명 나타나면 점점 가겠죠. 예. 저는 뭐 그런 과정들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내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슈는 분명히 된다. 고액자 상가들한테.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무언가 이제 건물을 굴리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우나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네. 뭐 이제 월세 받았는데 뭐 힘들다고 막 뭐 고쳐줬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누구는 이제 옆에서 이제 편하게 나는 근데 이제 이게 월배당은 아니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뭐 1년에 뭐 2, 3천 받았다 뭐 4, 5천 받았다 하면은 그렇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대상 종목이 좀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썩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그 40% 이상이라고 하면 확 줄지만 네. 그 밑단에 이제 25%인데 좀 증액하는 배당을 증액하는 쪽은 분리과세가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어떻게 되냐면 배당을 늘려줄 회사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할 유인이 생긴 회사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가 굉장히 타겟입니다. 예,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쪽에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은 곳이 좀 되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대주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그 좀 애매하게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주주들도 종합과세 피하면서 자기 생활도 하면서 부도 늘리면서 요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좋을 것 같고 이 거버넌스 이제 대주주 이게 사실 거버넌스를 돌릴 수 있을까는 봐야 되는데 조금 돌릴 것 같습니다. 네. 근원적으로 돌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본의 힘이 세졌다는 걸 대주주들이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 폭락할 때만 사면 된다. 네. 왜냐? 걱정하지 마라. 대주주가 알아서 올려준다. 네. 그래서 좋은 거다.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는 뭐냐? 뭐 사업도 잘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대주주들이 더 걱정이 많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 한국은 이거 때 상속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미국 기업들은 이거 어떡하지? 내 자리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가 올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거는 폭락이 나타났을 때 지난번 4월 달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100가 깨지기도 하고 장중에 뭐 그랬으니까 뭐 그런 식의 폭락이 나타나면 겁내지 말고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올려주니까. 있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한국 주식은 좀 머리를 써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이제 부합할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걸 머리를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덕분에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다칠 거리가 조금 적다. 그래서 인기 많은 쪽만 아니고 이런 쪽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이번에 굉장히 결과 좋으실 거다. 네. 왜 제가 여기에 공감하냐면 저도 요거 나오자마자 찾아봤어요. 네. 그 40% 넘게 배당해주는 그 배당 좀 많이 해주는 회사들 쭉 찾아보고 뭐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분리과세는 정말 강력한 거니까. 그럼요. 지금 저희도 지금 매입했고 매입 추가하고 있는 기업이 이 발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상당히 높은 배당률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주주환원율 40%여서 보니까 두 자릿수예요. 주가가 2배 올랐는데 두 자릿수인 거예요. 실적이 네. 늘어서. 그럼 내년까지도 실적이 줄 것 같지 않으니 사자 이랬는데 그 발표 때문에 저희도 빠르게 급하게 샀어요. 물량이 없어요. 네. 물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사는 뭐 저희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H모 회사가 있어요. 네. 그 감액 배당을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감액 배당은 어차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면 이 배당속 분리가 상관없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요. 예, 이제 사람들이 배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랠리는 일단 보통은 연말만 가는데요. 이 배당 랠리는 이번에는 연말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누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본격적인 좀 약간 배당주들이 좀 주목받는 뭐 그런 해가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배당주는 올해 한 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저는 이거 몇 년 좋을 이슈입니다. 어디까지 시가 배당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매력이 없는 배당률이 매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말이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가가? 그렇죠. 배당 네. 높은 주식들은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지금 6%, 7%, 뭐 8% 주는 곳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주가가 너무 싼 거예요. 예. 이 배당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배당을 주는 회사는 비즈니스가 나쁘기가 어려워요. 네. 비즈니스가 나쁜 회사가 배당을 주면요 망합니다. 이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을 미칠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우나에 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한 번 들어서 사람 마음이 안 바뀌니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진짜 그랬어?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 찾아서 누구하고 해야 돼?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게 그런 시간이 좀 벌써 걸리겠죠. 한 1년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내년도 배당 시즌이 오는 시점이 한 1년 정도. 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자들은 분기 배당해주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기업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기업 몇 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나눠주는 게 어차피 한 번에 받나 똑같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자주 주면 네, 마음이 그렇죠. 좀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주가 잘 안 떨어져요. 네. 예, 그런 제가 이제 저희도 그런 주식들을 매입한 것들이 있는데 네.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상법 개정 아까 3차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건 또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가요? 아,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네. 예,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도 소각을 하는 게 네. 의무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잘 쟁겨놨다가 경영권 방어할 때 쓰고 네. 그다음에 회사 돈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백기사하고 수합도 하고 뭐 등등등 써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감나라 배나라 규제를 하느냐 하고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해 이렇게 그 일부 불만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에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배당도 알아서 하고 다 알아서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서 안 하니까 그 근원적으로 굉장히 큰 격차, 즉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근원적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어서 네. 이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그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 네. 이게 영어로 없어요. 이 단어가. 그런 건 없다. 아, 네, 네.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네. 한국의 이게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자본시장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머리가 좋은 젊은이들은 이걸 캐치했어요. 네. 그래서 다 미국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잡혀주면 한국은 가격적인 매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앞서 말씀하신 배당률이 막 6, 7%짜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국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냥 뭐 리치라든가 이렇게 아예 배당을 주려고 작정한 배당주들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배당도 6, 7%씩 줘? 네. 이건 뭐냐면 시가 배당이 6, 7%라는 건 주가가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 다 따져보면 주가가 낮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재미난 일이 이게 또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속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네. 한 주식이 3만 원대 주식이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어요. 네. 네, 9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면서. 근데 오늘 10거래일째인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가니까 옆에서 주유소 갖고 있는 회사가 상한가를 가고 옆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한땡땡이라는 건설 회사가 또 상한가 가고 네.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고속터미널 부지 개발에 따른 테마 형성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바는 한국 기업들이 자산 가치 대비 매우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다 부동산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로 기다리실 수 있었던 분이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천일고속 주식을 10년만 들고 있었다면 네. 엄청났죠. 네. 순식간에 10배 났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누구나 다 언젠가 알듯이. 개발되겠지 뭐 이렇게 묻어놨다면. 그렇죠. 묻어놨다면 땅 사놓은 것처럼 묻어놨다면 10배짜리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런 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부일남 TV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의 관점으로 주식하시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시장에 넘어오는 순간 빠른 수익 획득을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그 부덕이에요.
여기에선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서두름, 네. 조급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요즘 좀 숨이 좀 가빠지긴 했지만 보통 이게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도 길게 하시면 사실 기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팁을 하나 드리면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부동산 가진 회사들. 주식들을 잘 찾아보시면 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PBR 이거죠. 막 0.3, 뭐 0.4짜리 막 이런 것도 그거-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옛날 장부가고 그래서 까보면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가 계산해 보면 막 0.1, 0.2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이번에 이제 천일고속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첫 상한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한 1조대인데 그러면 한 3조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거의 17%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5천억이 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뭐 부동산 하던 방식을 그대로 네.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이제 장부가도 한번 계산해 보면서 이제 가치 평가를 네. 제대로 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온 거라는 네, 거죠. 왜냐면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딱 그 앞선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모델이 그래요. 네. 일본 모델이 거래소에서 PBR 1배 이상, 뭐 ROE 높게 뭐 8% 이상 뭐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소 올랐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PBR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2014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수가 4천까지 갔지만 그건 오른 놈들 때문에 오른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젊은 분들이 보면 그렇게 재미없는 걸 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책 효과고 그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 묻어두는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네. 딱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럼 10년 동안 뭐 받는 게 없으니까 배당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좀 배당도 만약에 주면서 네. 네. 이제 장부가가 사실상 되게 저평가돼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은 그럼요. 약간 뭐 부동산 월세 투자 같은 그럼요. 느낌으로 접근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사주 소각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자사주 막 20%씩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막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은 그럼 엄청난 주가 상승의 효과를 볼까요? 이미 좀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SK 같은 건데 네. 정말 뭐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바닥에서부터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너무 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사주 많이 가진 기업들 중에 이제 소각 이슈에 걸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막 정책을 피시는 분들이 조금 영리하게 피신다면 이 대주주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네.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큰 기업들은 상속세가 60%잖아요. 네. 근데 원래 50%지 않습니까? 예, 초과로 더 내잖아요. 그거를 한 50% 다시 회기를 시켜준다던가 이러면 뭐랄까 이렇게 좀 매 하나 주고 떡 하나 주는 이런 네. 개념이라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좀 노련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사 소각이 어느 때부터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이 자사주 소각은 그럼 상법 개정되면 강제 사항인 건가요? 네, 강제상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근데 신규는 바로 네. 바로고 그러면 이제 아예 자사 매입을 안 할 안 수 하겠죠. 있겠죠. 근데 기존 것까지 뭐 1년, 2년 안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길 겁니다. 근데 참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확정적일 거라면 사람들은 꼭 그 안이 나와야 그때부터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관련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사실상 확정적으로 되는 걸로 보고 미리 현- 좀 움직여야 된다. 예, 현재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아주 급하진 않아요. 그냥 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뭐 국장한테는 상당한 호재들이 있는 거네요. 이거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가던 거랑은 좀 다른 종목들이 좀 갈 것이다. 그렇죠. 올해도 이미 그 반도체가 하반기에 올라서 지수가 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 제가 이제 보니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정책이 바뀌었으면 정책 수혜주들이 뻔히 갈 건데 네. 의외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금융주였어요. 금융지주사. 네. 이게 요즘에 이제서야 이제 금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융 반도체 지주 뭐 좋다고 하면서 하는데 반도체는 조금 다른 얘기고 정책과는 다른 얘기고 실적으로 간 거고 정책으로 따지면은 금융 지주가 핵심이었는데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해 상반기에 특별히 더 많이 올랐고 이건 100% 정책 이슈인데 네.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투자의 대상으로 아예 그동안 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죠. 그냥. 네, 관심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세는 2배 정도 났고 이제서 시세가 2배 나야 사람들이 관심이 시작되더라고. 저희가 보면.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고점이냐 보면 비싸진 않아요. 네, 저희도 일부 그런 쪽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이 있는데 안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도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싸지 않더라.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맞습니다. 찾아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